5대0 공놀이 얘기부터 하시죠. 네, 러시아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개최국 러시아에게 쳐발렸습니다. 무려 5대0. 올해 러시아가 우승할 수도 있겠다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축덕은 아닙니다만 2골 정도는 옵사이드 아니었나 싶은데 말이에요. 뭐 아직은 뭐 제 방송이 100만 명씩 듣진 않으니까요. 네, 좀 마음 편하게. 네, 우리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에서 메달 뺏기기도 했잖아요. 네, 뭐 그렇다고요. 네, 축구 잘하긴 하대요, 러시아. 오늘 민소. 오보 네, 오보 입만 열면 오보. 이래서 방송이 무섭습니다. 제가 어제 이번 월드컵은 비교적 조용히 치러질 것 같다, 거리용은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초대형 오보. 네, 메일 박스로 보도자료가 쏟아집니다. 광화문이랑 강남 코엑스, 네, 가수들 공연과 함께 월드컵 같이 봄을 한다고요. 같이 응원도 하고요. 네, 관심 있는 축구팬 여러분들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안 가려고요. 네, 힘들어요. 이제 무릎 나가요. 우리나라 경기가요 18일, 24일, 27일 이렇게 있습니다. 뭐 신촌에서도 열린다고 해요. 네, 가까운데 찾아보시고요.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너무들 잘하는 나라라서요. 네, 올해는 16강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코리아 팀 파이팅이요. 네, 함께 해봅시다. 꼭 뭐 까짓 거. 네, 16강 탈락밖에 더 하나요? 이 말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축구, 투지의 한국 축구. 한국 축구는 뭐 투지 말고 없습니까? 우리 축구는 언제면 기술적인 완성도를 보여줄래나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출근했더니 남북 정상급 군사회담 뉴스가 쏟아집니다. 어제 밤 10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했고요. 심지어 점심도 안 먹었답니다. 네, 어제 밤부터 아침까지 군사회담 관련 영상과 뉴스가 쏟아지네요. 네, 챙겨보기도 헉헉됩니다. 요거 좀 자세히 알아보지요. 우선 북쪽 반응부터 좀 보실게요. 6월 15일 네, 노동신문 보도입니다. 북남 장령급 군사회담 진행. 우린 보통 남을 앞에 쓰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뭐 이런 식으로요. 북은 거꾸로죠. 네, 북남 장령급 군사회담 진행. 장성이라고 안 하네요. 장령. 네, 령자가 무슨 령자일까요? 아이고, 어디 불났습니까? 네, 사이렌이 갑자기. 저희가 종로소방서 근처에 있어서요. 저희 스튜디오가 방음이 잘 안됩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판문점 6월 14일 발, 그러니까 날짜는 15일 보도인데요. 6월 14일 발 조선중앙통신, 그러니까 일종의 연합뉴스 같은, 네, 컨트롤 C5 했다는 얘기죠.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북남 장령급 군사회담이 14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안익산 조선인민군 육군 중장을 단장으로 북은 중장이 우리나라 소장이에요. 네, 단장으로 하는 우리 측 대표단과 김도균 소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네, 이 김도균 소장, 네, 우리 팀장도 김도균인데 말이에요. 네, 회담에서 쌍방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으며 공동 보도문을 채택하였다. 공동 보도문에는 쌍방이 군사적 충돌의 원인이 되는 일체 적대적 행위를 중지하는 문제, 서해 열점 수역을 평화 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이거 NLL이죠. 네,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세우는 문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화하는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지적되어 있다. 또한 쌍방이 서해 해상 충돌 방지를 위한 2004년 6월 4일 북남 군부회담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며 동서지구군 통신을 완전 복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상호, 우리나라는 상호라고 하죠. 네, 상호 간의 뭐 견해, 여기는 호상 간의 견해. 네, 좀 이게 말도 좀 맞춰야 될 게 많군요. 견해 일치를 보았으며 이번 회담에서 상정된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아주 짧네요. 네, 우리 보도는 엄청 긴데 말이에요. 이 북이 우리랑 띄어쓰기가 좀 달라요. 그리고 쓰는 말이 약간 달라서 이게 자꾸 읽으면 버벅됩니다. 네, 좀 양해 말씀드릴게요. 네. 예전에는 노동신문 일부러 안 보고 그랬는데요. 오해 살까봐 말이죠. 요즘은 좀 대놓고 봅니다. 근데 그래야 균형 잡힌 시선을 가질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워낙 대북 문제는 기간 통신사들하고 방송사들이 독점해버리는 관계로
잘 앞뒤를 잘 못 맞춰요. 근데 다행히 이게 노동신문 그리고 이 조선중앙통신 네. 뭐 이런 게 좀 도움이 되는군요. 네. 우리 남쪽 보도는 이렇습니다. 보세요. 제목 다시는 이런 회담 하지 맙시다. 좀 짜증 섞인 제목이죠. 이게 일종의 뭐랄까요.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씹히잖아요. 왜 기자들한테. 그런 거랑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좀 하대하고 좀 깔보고 뭐 이런 시선들 있잖아요.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젊긴 합니다만 네. TV조선이랑 조선일보는 위원장이라고 호칭도 안 붙이죠. 이게 사이렌이 또 네 갑니다. 네. 어디 불이 크게 났나 보네요. 네, 계속 이어가 볼게요. 사실 제가 방송에서 대북 소식통도 아니고요. 통일부 출입 기자도 아닌데 왜 남북 북미 소식을 계속 다루냐 하면요. 이게 이런 시선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평양에서 술 먹고 할 때 말이에요. 저를 안내해 주시던 김일성 종합대학 선생이 있었는데요. 그 대학이라고 하면 뭐 20대 초반들 아닙니다. 북은요. 군대가 7년이에요. 7년. 네. 7년입니다. 졸라 길죠. 그래서 대학을 막상 가면요. 뭐 한 30대도 넘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쨌든요.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저를 안내하던 김일성 종합대학 선생. 네. 조금 더 덧붙이면요. 이렇게 학생이에요. 호칭이 선생이고 대학 교수는 아니에요. 네. 그분이 그래요. 그 남측 사람들은 왜 자꾸 화장실 사진 같은 걸 찍어갑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얘기는 왜 자꾸 좋은 거 말고 안 좋은 것만 찍어가느냐 뭐 이런 어떤 항의성 얘기였죠. 뭐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요. 북에 가봤더니 걔네들 진짜 못 살더라 뭐 이런 말이 하고 싶은 거죠. 뭐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뭐 집에 돈이 많아요? 네. 걔들은 다 자기 집이잖아요. 네. 말이 나와서 말이지. 그러니까 걔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집도 없는 주제에 막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공평한 시선이 필요한 거죠. 네. GMP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같은 거 다름을 구별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일단 균형 잡힌 시선, 네. 하대하거나 깔보는 게 아니라요. 뭐 따지면 뭐 우리 핵이 있습니까? 인공위성도 못 쏘잖아요. 남이 잘하는 게 있고 북이 잘하는 게 있는 거죠. 다름을 인정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민소. 다시 가보죠. 다시는 이런 회담 하지 맙시다.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일단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다시는 이런 회담 하지 맙시다. 군대가. 우리 시작은 오늘 그 회담 모시는 회담 그 문화를 창조하고 속도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사실 모범 전투 한번 좀 치러보자고 했던 건데 참 아쉽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규칙의 사정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앞으로는 준비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합시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군사 분야 그 현안 의제를 토의하는 과정은 항상 진지하고 하여튼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다음번 회담 또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겠죠? 그만합시다. 예. 대표 선생님도 박수 한번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 과장선생 오늘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지도사 좀 더 잘하십시오. 네,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한 말이라 잘 안 들리시죠? 네,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옮겨드릴게요. 다시는 이런 회담 하지 맙시다. 군대가 우리 시작은 오늘 그 회담 문화를 창조하고 속도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사실 모범 전투 한번 좀 치러보자고 했던 건데 참 아쉽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규칙의 사정을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는 준비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다음번 회담도 또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겠지요. 그만합시다. 그리고 통일부 과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통일부 과장 선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지도 사업 좀 더 잘하십시오. 라고요. 그 조선인민군 편제는요. 조선노동당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군을 이끄는 형태죠. 그러니까 공무원
민관군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계상 군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통일부 과장에게 앞으로 지도 사업 좀 더 잘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건요. 군인들 좀 똑바로 가르치라는 그런 답답한 표현처럼 읽혀요. 네. 저는 그런 백그라운드로 봤습니다. 이런 건 기사로 쓰긴 좀 그러니까요. 뭐 이런 배경이 있겠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북은 리해라고 쓰죠. 리해. 노무현 대통령이 14선언 당시에 심었던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고. 네.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심은 소나무는 잘 자라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진의 소나무를 보여줬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소나무를 심으신 두 분,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둘 다 세상에 안 계시네요. 네. 경남 순회상공과 그다음 당시에 우리 국민의 위원장 동지와 문재인 대통령께서 심으신 소나무가 잘 자랍니까? 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 단비가 예. 잘 자라게 해주는 아마 그런 사실 우리가 남측에서 이제 회담을 하게 되면 우리 넘어가서 그 뜻깊은 나무에 물도 주고 복토도 하고 또 김도 매주고 그 앞에서 사진 촬영도 하고 이렇게 원래 계획을 했댔습니다. 이렇게 이제 북쪽에서 하다 나니까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는데 수고스러운 대로 그 김도겸 수석 대표와 남쪽 대표단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길에 그 뜻깊은 소나무를 좀 돌아보고 좀 우리 마음을 담아서 좀 바꿔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남사의 확수통신이 이제 개통되는 그 첫 확수통신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고 여기 KBS 일라디오로 해서 연합뉴스랑 많은 기자분들이 오셨겠는데 기자분들이 돌아가시는 길에 그 저를 취재해서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띄우면 우리 오늘 저녁쯤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때 확수통신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입니다. 우리도 이제 회담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14선에서 선언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말 우리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지와 함께 탄생시킨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성산에 있는 시무론이 있습니다. 시무론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심으신 나무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가서 보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 또 뭐? 네. 사진 어디 있더라? 여기 있습니다. 좀 보게 돼. 자, 봅시다. 예. 이거 10월 2일,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심으신 나무입니다. 얼마나 푸르지게 잘 자랐습니까? 이거 하면서도 그러지 말고 회담장 취재가 끝난 다음 기자분들께 이거 따로 보여주라. 그리고 남측 대표단 여러분들하고 기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돌아가시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심으신 나무의 정말 푸르싱싱함과 함께 14선언의 정신도 살아있고 아울러 6.15 운동선언과 14선언에 이어서 판문점 선언의 정신도 이렇게 이어가게 되리라는 우리 북녘인민들이 마음을 전달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소나무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국수로 지정된 나무입니다. 근데 이번에 북남 수뇌분들께서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이 소나무를 분단과 대결이 비극이 웅축된 군사 분계선 위에 평화 번영을 기원해서 함께 심으셨습니다. 우리 국민의 위원장 동지께서는 이 한문 그대로 밑거름이 되고 소중한 뿌리 덮어주는 흙이 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소나무만큼이나 강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만난을 뚫고 나가자는 그런 뜻깊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북남 군부가 이렇게 어렵사니 마주 앉았는데 북남 수뇌분들께서 심으신 소나무처럼 그 어떤 천지 풍파 속에서도 또 그 어떤 외풍과 역풍이 속에서도 북남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길에서 자기 처지를 굽히지 말자는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게 됩니다. 우리 일정하게 역풍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만남이 좀 늦어진 것도 그와 관계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북남 군부는 밤좀 선언 이행의 길에서 절대로 역풍이 되지 말자. 오히려 선두주자가 되자. 역풍이 없으면 외풍도 어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민족 자주정신이고 민족 자존정신이고 판문점 선언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KBS 일라디오랑 연합뉴스 등등 언론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기자분들이 돌아가시는 길에 취재해서 신문과 방송을 통해 띄우면 오늘 저녁쯤은 볼 수 있겠네. 네. 학습통신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요. 요즘 이 북에서 엄청 남쪽 기자들 신경을 많이 씁니다. 워낙 외국 기사들 많이 쓰니까요. 그만큼 그 매스컴을 조심하는 편이죠.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돌아가는 길에 남측에서 기사를 쏘면 다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이면 바꿔 말하면 내가 니네 신문방송 다 보고 있어 이런 얘기죠. 또 셀프 디스도 합니다. 우리 통신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예, 느려요. 북한 느립니다. 아시죠? 제가 맨날 속 터져 하는 줄거리. 네. 아마 이분들 출근 시간 9시인 것 같아요. 딱 그때 맞춰서 기사가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민소. 오늘 민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보자 구독자가 하하 6분 늘었네요. 59분. 네. 조금 있으면 100분 될 것 같아요. 주말 지나면은 60분으로 넘어갈래나요? 네. 오늘 민소 유튜브와 팟빵 아이튠즈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제목답게 대충 퇴근 시간 전에 마무리가 되고요. 저녁쯤에 제가 연예팀이다 보니까요. 아이돌 관련 뉴스를 마구마구 전해드리고 싶으나 이 채널 돌리실 것 같아서요. 덕질은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그 방송 들으시는 몇 분께 여쭤봤는데요. 이 대북 소식들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조선 이런 코너를 하나 짜보려고 합니다. 네. 어떠실까 궁금하네요. 오늘 민소 유튜브에 대충 한 3,000분 계시고요. 팟빵에 한 300분 정도 계세요. 조금 늘었어요. 팟빵 유튜브 오호 또 이게 앰뷸런스가 이게 무슨 일이죠 이거 조금 늘었어요. 네. 오늘 민소 다시요. 오늘 민소 유튜브에 대충 3,000분 정도 계시고요. 팟빵에 한 300분 정도 계세요. 조금 늘었네요. 팟빵 유튜브 아무데나 댓글 달아주시면 방송을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다 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유튜브와 팟빵 구독 팍팍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복 받으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팍팍 하트 팍팍. 오늘 민소. 다시 고위급 회담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북한의 안익산 육군 중장, 그러니까 우리 계급으로 소장입니다. 별 2개예요. 네, 수석 대표를 맡았고요. 남북의 장성급 회담이 열린 건 약 10년 6개월 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회담 하지 맙시다. 군대가 시작은 오늘 회담 문화를 창조하고 그 속도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사실 모범 전투 한번 치러보자고 했던 건데 참 아쉽게 됐습니다. 모범 전투, 뭐 속도나 질, 사실 모범 전투 한번 치러보자고 했던 것, 네, 이 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북이 매우 빠른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뜻인데요. 모범 전투, 그러니까 뭐 어지간한 건 툭툭 치고 가자 이런 뜻이죠. 빨리 해서 좀 이 북남 순회에게 뭔가 좀 보탬이 돼보자 뭐 이런 뜻의 말입니다. 네, 모범 전투, 뭐 군인이니까요. 네, 후딱후딱, 네, 미적대지 말고. 땀을 빼는 거는 우리 측 수석 대표 김도균 소장입니다. 이게 군이라는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게 그 청와대 결재를 맡아야 되니까요.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계속 전화하고, 네, 보고받고 뭐 그래야 됩니다. 뭐 상대적으로는 북은 결정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요. 아마 정권을 가지고 내려왔을 가능성이 무척 높아요. 북은 준비가 끝난 것으로 보여요. 이날 10시간 마라톤 협상을 벌였는데요. 결정된 건 딱 하나. 군 통신선 완전 복원. 네, 전에 팩스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문제, NLL을 평화수역으로 조성하는 문제, 그리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하는 문제, 뭐 이런 게 의제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회담을 자주 개최하기로 했으니까요.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아마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중화기들, 뭐 벙커들 이런 거 다 철수하자 이런 안도 던진 것 같아요. 우리 군이 못 받았겠죠. 결재가 안 나서요. 남측 수석대표 김도균 소장 공식 오피셜 브리핑 한번 옮겨드릴게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우발적 충돌 방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 개선 일대 평화 수역화 등을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협의했다. 특히 DMZ 공동 유해 발굴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 논의 사항일 뿐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합의된 사안인 점을 고려해 실효적 조치를 취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뭔가 실시가 되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거론이 됐었죠. 유해 문제가요. 아마 이게 제일 빨리 시작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군요. 앞으로 남북 군사 당국은 판문점 선언이 군사 분야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군사 당국 회담을 자주 개최해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투스타급 별들이 북한으로 간 건 처음이네요. 지금 북의 통일각에서 회담이 개최됐거든요. 네. 아마 우리 김도균 소장, 네. 북을 방문한 최초의 군인이 됐지 않을까, 네. 싶네요. 오늘 민소.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폭스뉴스와 CNN이 8월 을지 훈련이 취소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네요. 이 외신 보도를 국내에서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요, 2시 엠바고가 걸려 있었거든요. 청와대에서. 네. 2시 이후에 보도하기로 한 건데 외신이 썼으니 뭐 엠바고는 못 깨고 인용 처리한 거겠죠. 청와대 입장문이 나올 텐데요. 혹시 녹음 들어가기 전에 영상이 나오면 같이 걸어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못 걸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을지 훈련은 우리나라 3대 연합 훈련 중 하나인데요. 민관군이 총동원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훈련입니다. 가끔 이제 뉴스 보시면 해병대가 상륙하고 미국 항공모함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전투기들이 이륙하는 쇼를 볼 수가 있죠. 항공모함이 우리나라 부산에 오면요, 기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가판으로 기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주로에서 이렇게 그 헬멧 쓴 친구가 이륙해서 큐사인을 주면 전투기가 쫙 날아가는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이런 에어쇼를 해줘요, 사진용으로. 네. 미국이 그런 것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사진 기자랑 영상 기자랑 항공모함 불러서 이렇게 뉴스 꼭지도 하나 만들어주고요. 또 우리나라 진보진영 시위하러 가죠. 네, 연례 행사입니다. 플래카드 들고 침략전쟁 반대한다 이런 플래카드 들고 백사장 뛰어다니면서 군인들 상륙 못하게 막아요. 근데 우리 군은 또 민간인이랑 교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현수막 피해 다니는, 그리고 또 사진 기자들도 열심히 현수막 쫓아다니는 이런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해마다. 여기에 예비군도 동원이 되고요. 심지어 민방위훈련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저도 현역 때 한번 참가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은 아니었고요. 뭐 을지는 맞는데 뒤에가 좀 달랐던 것 같은데 무슨 네, 아무튼요. 네, 90년대 초반에 무슨 훈련을 했었어요. 네, 독수훈련도 아닌데 뭐였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네. 저는 김포에 근무했었는데요. 배 타고 포항까지 내려갔어요. 미군이랑 훈련을 같이 했는데 사실 이런 대규모 훈련은 시범부대만 힘듭니다. 뒤에선 놀거든요. 네. 훈련이 10박 11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배에 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했던 네, 그런 기억이 나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요. 미군 17,000명이 참여했네요. 야, 이거 밥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트럼프 만세입니다. 오늘 민소. 제가 한 사흘 정도 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위원장의 조미회담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냐고 막 툴툴거렸던 네, 방송 열심히 함께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나왔어요. 드디어 조선중앙TV. 그런데요. 뉴스가 아니고요. 와, 이게 무려 40분짜리 기록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네. 이거를 제가 전해드릴 수는 없고요. 유튜브에서 조선중앙TV를 검색하시면요. 연합뉴스하고 SBS가 올려놓은 40분짜리 단편 영화가 있을 거예요. 조선중앙TV 이름으로 된.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소니 카메라로 찍은 것 같아요. 화질이나 색감을 보니까. 댓글들이 진짜 재밌습니다. 와, 이거 웬만한 드라마보다 재미나네.
전지적 김정은 시점이군. 10월 보다가 빨갱이 될 뻔. 예. 진짜 보고 있으면요 멍 때리고 계속 보게 돼요. 와 진심 선전 졸라게 잘한다. 순간 빠져들었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뭐 하고 있나 싶다. 재밌구나. 북한은 개혁개방 성공하고 한국은 친일 매국노 청산 완성해서 평화의 시대로 가져왔구나.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북은 북미 수교하고 개혁개방 성공하고 우리나라는 자유당 지도에서 지우고 지역감정 청산하고 친일 매국노 청산하고 평화의 시대로. 네, 좋죠. 링크를 걸어드리긴 좀 뭐해요. 네,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지간한 드라마보다 낫습니다. 못 보던 그림도 있고요. 앞부분만 좀 살짝 맛배기로 전해드려 볼게요. 며칠 기다렸는데 이틀 만에 조선중앙TV가 조선의 아이돌 김정은에게 최고의 덕질을 했습니다. 네. 역사의 한처 한처가 거대한 의미와 무게를 안고 흐르는 2018년 6월 지구상에서 가장 장구한 세월 첨예하게 대립되고 지속되어 온 조미 사이의 극단적인 적대 관계를 끝장내고 두 나라 인민의利益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이뤄나가려는 양국 최고 수뇌들의 확고한 결단과 의지에 의하여 금세기 최초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수뇌회담이 진행되게 됩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미 순회 상봉과 회담이 개최되는 싱가포르 공화국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6월 10일 오전 평양 국제 비행장에 나오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동지를 환송하는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민소. 국민들께서 정부에 큰 힘을 주셨습니다. 지방선거로는 23년 만에 최고 투표율이라니 보내주신 지지가 한층 무겁게 와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정 전반을 다 잘했다고 평가하고 보내준 성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자라고 아쉬운 부분이 많을 텐데도 믿음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더 고맙고 더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선거 결과에 결코 자만하거나 안일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습니다. 지켜야 할 약속들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쉽지만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국정의 중심에 늘 국민을 놓고 생각하겠습니다. 국민만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2018년 6월 14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김의겸 대변인입니다. 김 선배는 참 청와대 가 있으니까 참 신선해요. 지켜야 할 약속들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국정의 중심에 늘 국민을 놓고 생각하겠습니다. 국민만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말. 이 약속도 믿어봅니다. 네, 힘껏 애쓰셔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애써달라고 주문하고 싶어요. 네. 말 나온 김에 자유당 뭐 하고 있나요? 자유당 홍준표 자유당을 빼먹으면 왠지 방송을 안 한 것 같아요. 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서 홍준표를 검색해봤습니다. 참 여기는 우리 네티즌들 놀이터가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홍준표를 청와대 대변인으로 추천합니다. 새누리당 당대표를 사퇴한 홍준표를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동안 국민을 우롱한 막말과 주사파론, 빨갱이론을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사죄할 기회가 될 것이며 또한 삐뚤어진 그 정신세계와 정치 술수가 교정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청원 시작 2018년 6월 15일 오늘이네요. 청원 마감 2018년 7월 15일. 네, 청원 인원 2. 저는 반대예요. 반대. 안 됩니다. 홍준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112석. 국회의원이 무려 112명이나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저거 싹쓸이 해야죠. 지도에서 빨간색 지워버려야 됩니다. 이건 오직
홍준표 대표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사퇴하셔가지고 좀 씁쓸한데요. 다시 선거 출마하셔서 자유당을 위해서 한 몸 바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람직한 국민청원이 있어요. 홍준표에게 한국당 대표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바람직하죠. 청원 동의 46명. 홍준표를 한국당 다음 대표로 한 번 더 밀어줍시다. 유럽 전 지역을 통일한 로마 카이사르 황제도 속주 장관이 전쟁에 져도 그 책임을 묻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그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홍준표를 한국당 대표로 한 번 더 밀어주기 국민 1000만 명 서명운동을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실시하기로 국민청원에 제안합니다. 청원동의 46명.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후보자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부디 한마음으로 단합하셔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신보수준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으로 넘어갔습니다. 당대표를 사퇴하면서 일성한 홍준표. 사실 제가 보기엔요. 홍준표 열심히 했습니다. 당대표에 출마하면서요. 당시 홍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보수가 괴멸될 것 같아서 출마를 하게 됐다고. 사실입니다. 그러고 있죠 지금.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발표하기 전인데요. 막말 준표로 유명하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죠. 김문수가 안철수를 이겼잖아요. 김무성은 영도에서 졌고요. 자유당 대표 누가 나올까요? 아무도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죠. 물론 홍준표 대표가 또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되냐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자, 역사의 격변이 시작됐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친일 친미 4대 매국 수구 보수 꼴통 부패 정당 자유당을 무덤으로 빨간색을 한반도에서 지워버릴 각오로 싸우셔야 해요. 말씀드렸죠. 112명이요. 총선은 2020년입니다. 군불 피우시다가 때가 되면 투표로 쓸어버립시다. 촛불 시민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오늘 민소 쇼티, 오늘 쇼티. 정혜림 아나운서가 함께하는 쇼티. 오늘 왜 이렇게 쉽죠? 오늘은 자유한국당 폭망. 자세히 확인해보자가 제목입니다. 함께 하시죠.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참패했습니다. 거의 몰락 수준인데요. 오늘 쇼티는 6.13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봅니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여당의 싹쓸이입니다. 더민주는 12개 지역을, 무소속이 한 곳을 승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구와 경북 단 2곳만을 겨우 지켜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8곳, 민주당 9곳이었는데 이번엔 전국이 대부분 파란색으로 물들면서 TK 지역은 섬이 됐습니다. 더 들여다보면 단순한 패배 그 이상입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자유한국당의 지지 기반이 붕괴하고 있는데요.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부터 살펴보죠. 구청장과 시장 등 226명을 뽑는데 더민주 151명, 자유한국당은 겨우 53명입니다. 압도적인 차죠. 지난 선거에서는 117대 80이었는데 말이죠. 엄청난 격차로 뒤집혔습니다. 광역의원 선거도 살펴볼까요? 차기 총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죠. 총 737명 중 민주당 605명, 자유한국당 113명, 여당이 5배 가까이 많습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대구 경북과 경남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당선자가 한 자릿수 수준입니다. 전국에서 그 지지 세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나 주목할 곳은 PK, 즉 부산, 울산, 경남 지역입니다. 보수의 기반이라 불리는 영남의 두 줄기 중 하나인데요.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입니다. 기초단체장부터 살펴보죠. 부산이 13대 2, 울산이 5대 0, 경남이 7대 10, 합쳐서 25대 12입니다. 역전이 그것도 압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광역의원은 어떨까요?
부산 38대 4, 울산 15대 5, 경남 31대 19, 합쳐서 84대 28. 부울경 지역은 더 이상 보수의 온실이 아니며 자유한국당이 버림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촛불혁명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만든 국민들은 적폐청산을 요구했고 직접 선거를 통해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껏 볼 수 없었던 보수정당의 완벽한 패배를 만들어냈죠. 그러나 여전히 100석이 넘는 국회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년 뒤 총선 결과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이슈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따라가기도 벅차네요. 네, 어제 NSC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한반도 평화구상인데요. NSC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마침내 한반도에 짙게 드리워진 냉전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북한의 고강도 핵실험과 15차례의 미사일 발사, 그에 따른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악순환, 북미 간의 거친 설전, 군사적 방법의 선택 가능성과 전쟁 위기설까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열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시작으로 휴전선과 태평양을 쉴 새 없이 넘나들며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냈고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북미 두 정상의 만남과 공동성명 합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향한 두 정상의 과감하고 전략적인 결단이 아니었다면 결코 성사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선택을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담대한 용기와 결단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여러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 정권 출범 이후 70년간 오로지 적대 관계에 있던 북미 양국 정상이 최초로 만나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약속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통해 양국 간 지속되어 왔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 관계를 열어나가는 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길임을 함께 인식하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남북이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했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번영의 목표에 대해 남북미 모두 확실한 공감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앞으로 계속적인 회담까지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만 미국, 일본, 한국을 비롯한 세계인들을 전쟁의 위협과 핵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보다 더 중요한 외교적 성과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확실한 방향은 설정되었으나 그 구체적 이행 방안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북미 정상의 결단이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끈기 있게 끊임없이 견인하고 독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비핵화 이행 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미국은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가면서 합의의 이행을 속도 있게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핵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우리가 나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흔들림 없이 꾸준히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핵심 사안들에 대한 조율과 합의가 원만히 진전되도록 협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외교, 안보 부처들은 철저한 책임의식을 갖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분명한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가기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흔들림 없는 한미공조와 연합방위 태세도 유지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은 보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라는 안보 과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 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1950년 이래 정전 체제의 틀을 벗어나 남북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한반도, 나아가서는 동북아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희망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국이 육지 속의 섬에서 벗어나 남북을 연결하고 대륙과 해양을 가로지르면서 평화와 번영의 대전환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생각할 때입니다. 올해 초 남북관계 개선을 시작으로 한반도 역사 전환의 기회가 기적처럼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 기적을 공고한 현실로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평화와 협력, 공존과 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민소 한반도 평화의 물결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요? 초안자로 들고요. 북한이 속도 내는 이유가 있어요. 6.15 남북공동선언 14선언 해봤더니 정권 바뀌니 아무것도 안 되더라 이런 게 있죠. 트럼프도 비슷합니다. 오바마가 뭐라 그랬나요? 전략적 인내. 네, 참고 기다렸더니 미사일 날아오더라 이런 거죠. 촛불이 대통령 날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걸 보고 마침 평창올림픽도 열렸겠다 냅다 달리는 거죠. 트럼프도 미국 내의 반발을 뭉개면서 회담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뭐 여러 정치평론가들이 미국이 졌다, 북한이 이겼다, 문재인이 승리다 이러는데요.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우연이에요. 네. 하필 북이 핵이 완성이 됐고 하필 촛불이 들렸고 올림픽이 있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트럼프는 예전부터 북이랑 협상할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다들 난리 아닙니까? 다행히 우리나라만 촛불 들고 만든 대통령이어서 지켜주자고 선거에서 싹쓸이 해버리고 있어요. 여론이 아주 좋죠. 북은 뭐 일치단결하는 동네 아닙니까? 문제는 트럼프인데요. 그 국내 반발 다 뭉개고 지금 혼자 외로이 싸우고 있잖아요. 참 이런 걸 뭐 우연이라고 그래야지 뭐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이 보면요. 트럼프가 유해 발굴을 슬쩍 넣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되게 좋은 성과가 나요. 실제로 이렇게 그 남북 간 군사회담 하는데도 유해 발굴 문제가 거론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시그널을 줬겠죠. 이거 북이랑 빨리 하라고. 그게 그 북미 선언에도 들어 있으니까요. 어차피 파괴되면 비무장지대부터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해들이 한 구씩 미국으로 돌아가면 트럼프 인기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 일부러 이런 거 넣었을 겁니다. 바보가 아니죠. 뭐 슬슬 그런 게 진행이 되면 뭐 북은 그렇다 치고요. 남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엄청나게 이 평화의 물결이 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네, 촛불 들고 자유당 밟아야죠. 뭐 어떡해요. 밟는 겁니다. 그냥 밟아요. 네. 제일 가까운 선거는 내년 4월이고요. 어제 말씀드렸죠. 자유당 10명을 날릴 수 있는 선거. 그리고 2020년에 선거가 있어요. 국회의원이죠. 네. 숙골들 발악할 거예요. 합당하고 뭐 생쇼를 하겠죠. 그리고 문재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공격을 할 겁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건 이 민주당의 자만심인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하고 그리고 청와대에 계신 분들 뭐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여러 양심적인 인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믿어보는 걸로 하고 촛불 시민들이 만든 대통령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대통령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2020년을 목표로 얼마 안 남았어요. 자유당과 숫골 정당들, 친일 정당들 한 방에, 진짜 한 방에 대구, 경북 다 날려버리는 그런 쾌거. 그 후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개헌하면 됩니다. 개헌. 개헌하고 미래로 통일로 가면 됩니다. 민중의 소리가 그 끝에 최선두에 서 있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아닙니까? 저도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마이크 잡고 싸우겠습니다. 자, 오늘 불금입니다. 소주 한잔 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어요. 주말 아가들이랑 잘 놀아주세요. 월요일에 뵙지요. 고맙습니다. 아하, 저는 진행의 현석훈 연예팀 기자였습니다. 오늘 민소